6장이고요. 6장 이름이 이제 확률과 분포예요. 통계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probability and distributions 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 차근차근 복습하는 느낌으로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확률이란 걸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샘플 스페이스라는 게 필요해요. 샘플 스페이스 우리가 보통 대문자 오메가라고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이제 두 번 던질 때 H를 앞면이라고 하고 T를 뒷면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샘플 스페이스는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앞, 뒤, 뒤, 앞, 뒤, 앞. 이걸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벤트 스페이스란 걸 정의해야 돼요. 이벤트 스페이스 뭐 책에서는 A라고 쓰는데 우리가 대문자 오메가 안에 들어있는 소문자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에 의해서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간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벤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벤트 스페이스는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probability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가 확률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이벤트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서 확률이라는 단어를 또 갖다 쓰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그 이벤트 우리가 관심 있는 이벤트가 일어날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probability라고 해서 우리가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란 거는 0하고 1을 포함한 0하고 1 사이에서 이제 정의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전체 스페이스의 확률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샘플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타겟 스페이스, 타겟 스페이스로 가는 매핑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타겟 스페이스가 뭐냐? 우리가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함수를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확률 변수라고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XHH 우리가 X를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을 텐데 X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타겟 스페이스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는 이제 오메가에서 T로 가는 함수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타겟 스페이스 안에 있는 부분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가 S가 일어날 확률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확률이니까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나야겠죠? 우리 이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깔고 나머지 내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S가 일어날 확률은 이 확률 변수 X가 S 안에 원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이제 S는 타겟 스페이스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S하고 T는 타겟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이제 X라는 함수는 결국에 샘플 스페이스에서 타겟 스페이스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X의 역 매핑 그러니까 역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결국 확률인데 뭐에 대한 확률이냐 샘플 스페이스 안에 있는 원소들이 우리가 확률 변수 안에 그 원소를 넣었을 때 S가 나올 확률이라고 우리가 똑같이 써줄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아니면 디스크리트 프로버빌리티로 나눌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컨티뉴어스 한 프로버빌리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대문자 X가 이제 이 타겟 스페이스 안에서 소문자 X라는 값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확률을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probability mass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probability mass 펑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A보다 큰 B에 대해서 우리가 X가 이제 구간일 때 A하고 B를 포함한 확률을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타겟 스페이스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우리가 얘까지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의 특수한 경우죠. 위에 있는 거의 특수한 경우인데 우리가 이거를 특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 그러니까 누적 큐 어이구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얘를 CDF라고 줄여서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컨티뉴어스한 하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이 특정한 사건의 확률은 무조건 0이고 이 친구는 이제 특정한 사건의 확률이 0이니까 얘네가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이 네 친구들이 다 똑같은 애들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확률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얘가 더 중요하다. 확률을 표현할 때 PMF로 표현을 안 하고 CDF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DF로 표현을 하는데 CDF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 확률에 대해서 무언가 함수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밀도 대신에 이게 density로 나타냅니다. probability 뭐 매스 대신에 density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매스가 질량이죠. 질량 대신에 밀도로 나타냅니다. 말을 살짝 헷갈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PDF라고 들어서 부르는데 우리가 이 함수를 미분해서 우리가 PDF인데 X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X가 일어날 그 이제 density를 이렇게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경우에서 우리가 X가 일어날 확률, X, X 안에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XI라는 값을 가질 확률과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YJ라는 값을 가질 확률. 그런데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전체 집합 크기가 라지 n이라고 하고 얘네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 집합의 크기가 nij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때 두 가지 일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얘를 결합 확률이라고 합니다. joint probability. 우리가 이제 콤마는 이제 이, 이 해시랑 이 교집합의 기호랑 똑같이 사용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쓰기 좀 더 간편하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가 일어날 확률하고 Y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각각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얘를 이제 좀 더 편하게 써주려면은 이제 대문자 P 대신에 소문자 P를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좀 더 편하게 써줄 수 있어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그런데 우리가 X하고 Y가 항상 우리의 관심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X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고 Y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은 지금은 X가 일어났을 때 Y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가 주어졌을 때 Y가 일어날 확률. 우리가 얘를 보통 기분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연속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PDF란 거를 정의한다고 했는데 PDF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뭐 D차원 벡터를 받아서 실수값을 내보내요. 항상 스칼라를 내보내야 됩니다. 이거를 PDF라 부르는데 PDF의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밸리드한 PDF가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RD 스페이스에 있는 이제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 인풋 벡터들에 대해서 아웃풋이 무조건 논 네거티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라지 오메가 샘플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PDF를 적분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우리가 이제 F를 PDF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걸 다 어떻게 쓸 수 있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를 d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한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하나 더 해보자면은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공간에서 CDF를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가 x가 이제 d 차원 벡터죠. 그래서 우리가 CDF는 보통 라지 F로 많이 쓰는데 이제 각각 다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PDF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값까지 그리고 그거를 적분을 해줍니다. 뭘 적분하냐? 우리가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적분을 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x1까지 적분을 할 거니까 변수를 다른 걸로 써줘야겠죠? 뭐 똑같은 거긴 한데 변수를 다른 걸로 써주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를 CDF라고 합니다. CDF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 요약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벡터가 있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우리가 x라는 벡터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x라는 벡터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래 확률이 이제 x 벡터하고 y 벡터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x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x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하고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상관없이 그냥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FP 이제 확률이 x 벡터에도 관심이 있고 y 벡터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제 그 y 벡터에 대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그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다 더해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x에 대해서 확률을 얻어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y가 디스크리트한 경우 이거는 y가 컨티뉴어스한 경우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결합 확률 분포였던 애의 주변에 있는 확률만 우리가 관심 있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주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까 봤던 예시에서 우리가 이 B차원 벡터를 받아서 스칼라 값을 내보내는 PDF가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i번째 x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적분을 해주는데 뭐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냐면은 x 벡터 중에서 i번째 원소만 제외한 거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해줘 버리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만 꺼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곱셈 법칙, 프로덕트 룰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정의했는데 조인트는 뭐에 대해서 이제 컨디셔널과 마지널에 대한 곱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프로덕트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이즈 티어럼 아니면은 베이지스 룰 아니면 베이지스 로우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확률의 곱셈 법칙을
정의를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 뭔지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가보자면 우리가 x 기분 y라는 확률은 y가 y에 대해서 그러니까 y가 주어져 있을 때 y가 주어져 있을 때 x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y가 전체 확률일 때 그러니까 y가 전체 확률일 때 x하고 y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컨디션을.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스 룰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우리가 y가 주어져 있을 때 x가 일어날 확률은 이제 이거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대신에 우리가 프로덕트 룰을 끌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스 룰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이제 사후 확률, 포스테리어라고 하고 이제 x하고 y하고 자리 바꾼 거. 우리가 이제 y가 주어져 있을 때 x의 확률을 구하려면은 이제 x가 주어져 있을 때 y의 확률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능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가능한지. 가능도 함수라고 부르고 px는 우리가 x에 대해서 y가 주어져 있을 때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x인 거니까 사전 분포 프라이어라고 우리가 x에 대한 확률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y가 주어져 있을 때 x의 확률을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y의 확률은 이제 포스테리어에 대한 증거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비던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증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인트를 서메이션 하면은 마지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조인트를 서메이션 하면 마지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인트를 프로덕트 룰에 의해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 이게 뭐냐? 우리가 x에 대해서 다 더해주는 건데 우리가 평균이 있어요. 평균이 있는데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평균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평균인데 이제 우리가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이제 가중치로 두고 적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px를 가중치로 두고 적분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뭐의 평균을 구하는 거냐? 이 likelihood의 평균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evidence는 likelihood의 expectation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evidenc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marginal likelihood라는 이름으로도 불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 뭔지 안 알려줬는데 평균을 갑자기 써버렸죠. 그래서 평균이 뭔지 정의를 해보자면 그래서 평균이 뭐냐? 우리 평균의 다른 말은 expected value 아니면 expectation 아니면 mean, average 다 돼요. 다 되는데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평균보다는 기대값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제 확률이나 통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expected value는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가 g라는 함수, 우리 1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그냥 간단한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대해서는 x에 대한 확률을 x에 대한 expectation인데 우리가 gx라는 함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g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공간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확률에 대한 웨이티드 썸, 그러니까 가중합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에서 정의할 수 있는 거. 그럼 똑같이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서도 기호만 바꿔서 똑같이 정의할 수 있겠죠. 그냥 시그마 써갖고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겠죠. PX를 이제 가중치로 둔, 근데 GX에 대해서 우리가 더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케이스에서 기대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 살고 있는 삶에서는 한 가지 일만 일어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G라는 함수가 G라는 함수가 D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을 민 벡터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벡터의 차원은 인풋 인풋의 차원. 우리가 인풋이 D차원일 때 평균은 민 벡터로 정의가 됩니다. 이것까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정의, 네 번째 정의인데, 특정한 값에 대한 평균.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D번째의 변수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해보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D번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XD에 대한 평균이죠. XD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XD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XD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XD를 가중치로 가중치로 해서 우리가 다 더해주는 걸, 우리가 어떤 그 확률 변수 안에 있는 특정한 변수 안에 기대값 또는 평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한 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평균을 또 다른 평균이라는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통해서 무언가 계산을 해준 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통계량 또는 statistics라고 부릅니다. 이제 평균을 포함하는 이제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statistics 통계량이라는 친구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우리가 미디안 중앙값이라는, 우리 중앙값 들어봤죠? 우리 이거 중3 때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값이라는 우리가 통계량도 정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드라고 해갖고 케빈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미디안하고 모드는 정의는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제 평균이란 친구, 우리가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뭐 AGX 더하기 BHX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F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FX에 대한 평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FX는 AGX 더하기 BHX
x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겠죠. 더하기 b 인테그랄 hx px dx. 그래서 우리가 hx의 평균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g의 평균 더하기 b 곱하기 h 평균. 갖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균이라는 함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다 라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평균도 결국에 함수예요. 평균도 결국에 함수인 건데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통계량을 또 한번 알아볼 건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PDF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긴 PDF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얘가 얘보다 평균이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얘 말을 잘못했나? 이제 얘가 얘보다 맞는 것 같은데 평균이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덜 퍼져 있다 라는 특성도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덜 퍼져 있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할 건데 어디에서부터 퍼져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어디에서부터 퍼져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 분포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이 확률 분포가 얼마나 퍼져서 나와 있냐에 대한 스태티스틱스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베리언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베리언스를 정의하기 전에 먼저 코베리언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코베리언스가 뭐냐면은 이제 두 확률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이제 x하고 y 사이에 연관성이 얼마나 있냐? 우리가 이제 코베리언스 xy, x하고 y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각각 평균에 대해서 그 확률 분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대한 곱을 우리가 코베리언스라고 합니다. 말로 한 거를 다시 글로 써볼까요?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제 연관이 돼 있는지 보고 싶은 건데 어디에서부터 연관이 돼 있냐? 그 확률 변수가 우리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대한 거를 이제 곱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코베리언스라고 정의한다 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쓰면은 이제 이거는 코베리언스의 정의는 아니고 코베리언스 공식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평균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이라는 이 오퍼레이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 아까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이덴포턴트 하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x의 평균을 다시 x하고 y에 대해서 평균을 내주면은 얘는 그냥 x의 평균인 거고 우리가 x하고 y에 대한 평균인데 y의 평균을 또 평균 내면은 그냥 또 y 평균이에요. 아이덴포턴트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질을 사용해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이제 1차원에서만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차원, 이제 다별량일 때도가 이제 멀티 베리어트한 케이스에서도 코베리언스를 정의를 해줄 수 있겠는데, 이제 코베리언스는 우리가 이제 여기는 공식을 사용할 건데, 이제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코베리언스가 얼마나 퍼져 있냐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제 우리가 x가 d차원 벡터이고 뭐 y가 2차원 벡터라고 했을 때 둘을 이제 외적해 갖고 이렇게 큰 네모 모양으로 퍼뜨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뭐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XY의 코비리언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는데, 결국에 이거는 그러면은 Y하고 X의 코비리언스의 트랜스포장과랑 똑같죠? 그리고 이거는 D by E 행렬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코비리언스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베리언스, 그러니까 얼마나 퍼져 있냐에 대한 거를 알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는 결국 우리가 베리언스라는 걸로 알아볼 수 있어요. 베리언스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뭐 이거 제가 E는 볼드체로 쓰긴 쓰는데 제 V는 볼드체로 쓰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써야 될지 글씨체를 연구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V라고 하면은 우리가 X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정의하냐? 그냥 간단하게 한 줄만에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구해주는 게 베리언스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이제 X라는 D차원 벡터에 대해서, 그 D차원 벡터에 대한 첫 번째 성분부터 라지 D 번째 성분까지 어느 정도로 연관이 돼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퍼져 있냐에 대한 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거겠죠, 베리언스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베리언스라는 친구, 아니면은 이제 코베리언스라는 친구는 단위에 의존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단위에 의존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는 센티미터고 y는 막 킬로미터예요. 그러면은 x하고 y의 단위를 맞춰져 갖고 우리가 어떠한 통계량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관계수라는 친구는 그런 단위의 의존성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는 것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데, 코릴레이션은 뭐냐? 우리가 이 코비리언스 공분산을 각각의 분산에 대해서 나눠주면은,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분산에 이제 제곱글에 대해서 나눠주면은 우리가 이거를 코릴레이션 상관계수라고 한다. 그리고 얘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이게 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냐? 우리 코시슈바르츠 생각해보면 되겠죠? 우리 코시슈바르츠가 뭐 간단하게 쓰면 이거니까. 우리 코시슈바르츠가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들어온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한 두 줄, 세 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우리가 평균이나 아니면은 뭐 분산을 알고 있다. 우리가 평균이나 분산을 온전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경험적으로 평균이나 분산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인 평균과 그러니까 경험적인 평균과 경험적인 공분산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우리가 경험적인 평균은 보통 우리가 X바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값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질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관측할 수 있는 값들이 되게 여러 가지고 되게 무수히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중에서 라지 n개의 값만 관측했다고 했을 때 걔네들의 값들을 각각 더해서 우리가 관측한 것의 개수로 나눠주는 게 엠피리컬 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라지 시그마라고 쓰는데 우리가 그때 엠피리컬 코베리언스는 이제 우리가 n개의 관측값에 대한 이제 코베리언스를 정의를 할 건데 우리가 우리가 관측한 값에 대한 평균이 얼마나 퍼져 있냐 이거를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아니면은 뭐 엠피리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x가 다 D 차원에 들어있는 거라고 정의를 하면은 우리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D 바이 D 차원이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넘어가서 분산이란 친구를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분산이란 친구는 평균으로부터 그러니까 분산이란 친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있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분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왼쪽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우리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떨어져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떨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 부호에 관계없이 떨어져 있는 거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분산이란 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평균의 평균은 평균이다라는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산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평균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베리언스라는 것을 이해하는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라지 n개의 관측치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걔네들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보는 것 보는 것도 우리가 분산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i에 대해서 n개 더하고 j에 대해서 n개 더해준 거니까 우리 그거를 평균 내고 싶으면은 우리가 n제곱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결국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가 앞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i의 제곱 빼기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선이란 거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x라는 y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확률 변수들끼리 더하고 빼도 아니면은 뭐 그 앞에 상수를 곱해도 평균이나 분산의 성질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 평균이나 분산의 성질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sums and transformations. 그런데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의 썸과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먼저 평균은 평균은 그대로 쪼개질 수 있다. 우리 이걸 아까 봤죠? 이걸 아까 증명까지 했으니까 그냥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분사는 우리가 이제 이 친구의 분사는 x의 분산 더하기 y의 분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x하고 y에 대한 함수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각각 코베리언스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x하고 y의 코베리언스하고 y하고 x의 코베리언스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x하고 y의 코베리언스가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x하고 y 코베리언스하고 y하고 x의 코베리언스하고 같은 게 아닌데 왜냐면은 우리 트랜스포즈를 해줘야지 같은 거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사이사이에 있는 값들이 달라진다. 우리가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행렬에서.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꼭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얘하고 얘 차원이 달라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걸 어떤 경우에 생각을 할 수 있냐면 x하고 y의 차원이 같을 때 이렇게 xy의 코비런스와 yx의 코비런스를 더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라고 할까 y라고 할까 이제 새롭게 이제 y는 이제 ax 플러스 b라는 이제 리니어가 아니죠. 이거 우리 배웠으니까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우리가 y의 평균을 x의 평균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얘를 상수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보통 뮤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 그리고 우리가 y의 분사는 이제 ax 플러스 b의 분산과 같은데 우리가 분산은 얼마나 퍼져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만큼 퍼져 있든 여기서 이만큼 퍼져 있든 둘이 똑같이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은 평행 이동을 무시할 수 있어요. 분산의 평행 이동을 무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분산이라는 친구는 앞뒤로 나옵니다. 제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우리 뭐 AX의 분산은 A제곱의 A제곱이 밖으로 나온 분산과 똑같다. 이런 성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차원으로 확장을 시켰을 때 우리가 A라는 친구가 제곱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앞뒤로 하나씩 각각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의 분산은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x하고 x하고 y의 코베리언스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제 코베리언스의 정의에 의해서 x 곱하기 뒤에 거 트랜스포즈한 거 빼기 우리 이런 식으로 코베리언스를 구해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결국에 이 식을 전개를 하면은 여기는 일단은 상수항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있고 x 트랜스포즈하고 a 트랜스포즈가 있죠. a 트랜스포즈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x하고 x 트랜스포즈가 있고 a는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는 x하고 b 벡터가 있는데 x의 평균하고 b의 벡터 트랜스포즈 된 거 빼주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ax 트랜스포즈니까 x 곱하기 x의 평균 곱하기 x 트랜스포즈의 평균 곱하기 a 트랜스포즈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 이게 뭐냐? 우리 여기 있는 2의 x도 우리가 뮤로 바꿔서 써줄 수 있기 때문에 2하고 얘가 날라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x하고 x에 대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의 코베리언스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그 앞에 붙는 거는 그 우리가 아까 봤던 엠피리컬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다.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썸하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분산, 공분산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몇 번째 정의지? 열 번째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죠. 우리 이제 통계적으로 독립인 거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디펜던스라는 게 있어요. 인디펜던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각각의 마지널의 곱으로 표현이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인디펜던트 하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들이 더 성립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x가 주어져 있을 때 y의 확률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x하고 y가 독립이면은 x가 주어져 있든 안 주어져 있든 y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반대로 y가 주어져 있을 때 x의 확률도 그냥 x의 확률과 똑같다. 그리고 우리가 x하고 y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x하고 y에 대한 x하고 y의 함수에 대한 분산을 구해줄 때에도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고려해줄 필요가 따로 없다. 그러니까 독립일 때에는 코베리언스가 0이다. 이런 성질들이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도 배웠고 독립도 배웠으니까 우리 두 개 한번 섞어볼까요? 우리 조건부 독립은 또 뭔지 정의할 수 있겠죠? 이 조건부 독립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X하고 Y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인데 거기에 컨디션이 하나 걸려 있어요. 컨디션이 걸려 있을 때 그때 모든 G에 대해서 컨디션이 걸려 있을 때 컨디션을 계속 걸고 가는 채로 조인트가 마지노럴로 쪼개지면은 우리가 컨디셔널 인디펜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G가 주어져 있을 때
x하고 y가 독립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x하고 y g가 주어져 있을 때 x하고 y 조인트는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룰에 의해서 g를 컨디션으로 계속 끌고 가는 채로 우리가 프로덕트 룰에 의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y하고 g가 주어져 있을 때 x 확률은 우리가 y는 x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둘이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컨디셔널 인디펜던트까지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보너스인데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배웠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코베리언스도 이너 프로덕트로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코사인 x하고 y 사이의 각도는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이때 x 놈이라는 친구는 x하고 x의 코베리언스의 루트를 씌운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고 분산의 루트 씌운 거를 우리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가 이거를 위에 있는 표기대로 바꿔서 써주면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프로덕트를 코비런스로 정의했을 때 그때의 각도 두 랜덤 베리어블 사이의 각도는 우리가 코사인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두 랜덤 베리어블이 얼마나 연관이 돼 있냐는 우리가 코사인 값이 얼마나 크냐 아니면 코사인 값이 얼마나 작냐 이걸로 우리가 특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노 프로덕트를 코베리언스를 이노 프로덕트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분포가 올소곤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두 분포가 올소곤을 하다는 것도 동시에 정의가 되고 이거는 결국에 무슨 말이냐? 두 분포가 올소곤을 하면은 코베리언스가 0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독립이면은 코베리언스가 0인 게 맞죠? 독립이면은 그래서 올소곤을 한데 올소곤을 하다고 해서 올소곤을 하다고 해서 인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올소곤을 하다고 해서 인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디펜던트 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 인디펜던트까지 뭐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질들 몇 개 알아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제가 미리 공부해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은 우리가 보통 다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정규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은 우리가 정규분포의 PDF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가우스 적분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우스가 만든 분포가 아니라 중간에 가우스적인 테크닉이 들어가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자연현상들은 다 얘를 따른다 보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IQ가 있죠. IQ는 그냥 이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딱 정해두고 그게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고 IQ를 그냥 주는 거예요. IQ는 상대적인 상대평가라서. 그리고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1등급부터 9등급도 이제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9개를 잘라갖고 앞에는 4%, 여기는 뭐 7%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를 사용을 한다. 라고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그때 우리 정규분포의 PDF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는 제가 뭐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자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뭐 우리가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분포는 써질 때까지 그러니까 저절로 손으로 써질 때까지 공부하면서 마음으로 분포를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노멀하고 그러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스칼라에 대한 게 아니라 벡터 꼴로 한번 써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우리가 x가 d 차원이라고 했을 때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밑에 2파이 루트 2파이분의 1이 달려 있는데 걔네들을 이제 d번 곱해줍니다. d번 곱해주고 우리가 시그마 제곱의 루트 씌운 거면은 이제 시그마의 절대값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주는데 우리가 x 마이너스 뮤를 제곱인데 우리가 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칼라로 표현을 했을 때 제곱인 거지. 우리가 벡터 폼으로 되어 있을 때 제곱을 하려면은 우리가 앞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내적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중간에 얘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코비넌스 매트릭스까지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거를 멀티베리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뮤가 0이고 뮤가 0벡터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면은 이거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멀티베리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x라는 벡터 말고 x하고 y에 대해서 둘 다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심볼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다가 이렇게 n을 붙여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앞에는 평균을 뭘로 가지는지 그 다음에 뒤에는 우리가 코비리언스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 x하고 y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y가 주어져 있을 때 x는 이제 이렇게 생긴 분포를 따른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뮤 x 기분 y 시그마 x 기분 y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갖냐면은 이거는 그냥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손으로 써보기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유도해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만 간단하게 알아보자면은 이제 조건부 뮤 벡터는 이렇게 생겼고 조건부 코비리언스 매트릭스는 XX XY YY YX
이렇게 생겼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직접 손으로 계산할 일은 거의 없고 그냥 코딩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도 당연히 마지널 프로버빌리티가 정의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 마지널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이건 결국에 어떻게 생겼냐? 우리 얘를 다 잘라낸 거예요. 얘를 다 잘라내고 우리가 x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x에 대한 마지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하고 y에 대한 조인트가 주어져 있을 때 x에 대한 마지널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정기분포로 형성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x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민하고 시그마라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x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니까 얘는 얘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멀티베리어트 가우시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우시안 데시티에 이제 가우시안 프로버빌리티의 프로덕트 그러니까 곱도 정의할 수 있고 썸도 정의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곱은 정의하기 좀 어렵고 근데 식이 길어요. 이거는 책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 정도 알아보셨으면은 좋긴 하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써보자면은 우리가 가우시안의 곱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분포가 있을 때 x라는 x라는 베리어블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스몰 a와 라지 b를 갖는다 치고 아니, 스몰 a와 라지 a를 갖는다 치고 거기다가 얘를 곱하면은 우리가 그냥 새로운 꼴에 근데 이것도 우리가 x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고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고 얘는 매트릭스예요. 우리가 그냥 정규분포의 곱은 정규분포다 라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스칼라 C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 뭐랑 같냐면은 A를 이제 베리어블로 할 때 B하고 라지 A 플러스 B를 아니면은 뭐 반대로 우리 뭐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가 있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뭐 더 식을 유도를 하면은 그냥 식이 길어지기만 하지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사실 의미 있는 결과는 여기서 나와요. 전기분포끼리 더했을 때 우리 얘는 뭘 따르냐? 우리 민도 그냥 둘이 더한 거. 그 다음에 코비리언스도 그냥 둘이 더한 거. 얘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간단하죠? 직관적으로 간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같이 한번 보면은 우리가 ax 플러스 by의 이제 이제 확률은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정규분포의 엄청 강력한 성질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와닿죠?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하고 썸을 통해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몇 번, 12번째 정의죠.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섞을 수 있어요. 섞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띠어럼인데 이제 믹스처
그러니까 가우시안 믹스처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우리가 두 가우시안 분포를 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x라는 확률이 있을 때 우리가 P1하고 P2가 각각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하면은 이제 PX도 가우시안을 따르는데 우리가 그때 PX는 가우시안 믹스처라고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을 섞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오는 성질이 뭐가 있냐면은 그냥 이것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평균도 그냥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분산도 그냥 음 분산도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어 그런데 여기 뒤에 더 뭐가 붙는데 우리가 식이 좀 길어서 잠깐 쓰기 망설여졌었는데 식이 좀 길거든요. 그래도 굳이 한번 쭉 써보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 평균까지는 이렇게 되는 걸 알겠는데 우리 왜 분산은 왜 이렇게 되냐? 분산은 왜 이렇게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의 평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제 제곱의 평균을 다시 평균의 제곱 더하기 분산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분산은 평균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거 제곱한 거를 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정리는 직접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기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좋겠고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왜 정했냐면은 우리 뒤로 가서 우리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만 한 단원 내내 배우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때 좀 더 이제 익숙함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따로 정리를 해봤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y는 ax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우리가 y의 평균은 그냥 이렇게 써줄 수 있고 y의 분산 우리 분산은 이제 제곱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행렬 모양일 때는 제곱이 앞뒤로 튀어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y는 ax로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그때 y의 probability density는 따르는데 전기분포를 따르는데 y를 우리가 이제 y를 베리어블로 하고 a 뮤하고 a 시그마 a 트랜스포즈를 파라미터로 하는 전기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버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y는 ax가 있으면은 우리가 a가 인버터블 하면은 우리가 x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a가 인버터블 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인버스 대신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수도 인버스를 사용을 해줍니다. 수도 인버스를 통해서 다시 거꾸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은 우리가 px를 다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우리가 이제 x의 평균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이제 코비런스 매트릭스 앞뒤로 얘네들이 퍼져 있는 모양이어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모양으로 써보면은 앞에는 그대로 나오고 뒤에는 트랜스포즈에서 나오고. 그런데 우리 A 트랜스포즈 A라는 친구는 애초에 시메트릭한 애니까 그냥 마이너스 1, 그냥 인버스만 붙여줘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해서 1로 왔는데 얘를 다시 X로 복구를 치고 싶다. 그럼 다시 1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버스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우리가 뭐를 향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밖에 없을 텐데 켤레 확률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컨주게이시, 켤레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켤레 확률 분포라는 게 있어요. 켤레 확률 분포라는 게 있고 우리가 켤레 확률 분포를 좀 더 편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익스포넨셜 패밀리라는 친구를 가져올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일단은 켤레 확률 분포하고 이제 익스포넨셜 패밀리 지수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베르누이하고 바이노미얼, 베타 이 친구들 우리가 따로 공부해오라 했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쭉 쓰고 넘어갈게요. 우리 뮤를 파라미터로 하는 베르누이 분포는 이제 프로버빌리티 펑션이 이제 뮤의 확률로 성공하고 1-뮤의 확률로 실패하고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이 곧 평균이 되고 뭐 분산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를 여러 번 시행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한다고 했고 우리가 n번 시행했을 때 성공 확률이 뮤일 확률은 이제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베리어블을 m이라고 했을 때 n하고 뮤를 파라미터로 가지는 확률 분포는 우리가 n개에서 m개 뽑았을 때 우리가 뮤의 확률로 n번은 성공하고 1-뮤의 확률로 n-n번은 실패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뮤의 확률로 성공하는 거를 n번 시행한 거니까 평균은 n뮤이고 그 다음에 분산도 이제 베르누이에다가 n 곱해준 거. 여기까지 익숙한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베타는 보통 알파하고 베타를 가지는데 베타는 그냥 쭉 써볼게요. 우리가 이제 뮤를 변수로 가지고 알파하고 베타를 파라미터로 가지는 베타 분포가 있을 때 그 베타 분포는 감마 알파 감마 베타 분의 감마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곱하기 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때
베타 분포의 평균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고, 그다음에 분산은 얘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이렇게 생겼고, 그때 우리가 이제 2, 3학번 분들은 감마 함수를 처음 보실 텐데, 이 감마 함수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감마 t, 감마 함수는 그냥 어떠한 값이에요. 값, 특정한, 네, 특정한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성질을 어떠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성질을 갖는 어떤 값인데, 그래서 결국에 뭐냐? 그냥 이게 t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수일 때는 팩토리얼의 성질을 가지는데 실수일 때는 이제 팩토리얼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감마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베타 분포 따로 공부해요라고 했으니까 대충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렇게 세 개의 분포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들어가기 전에 베타 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우리가 베타 분포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1이면은 우리 베타 1, 1은 베타 1, 1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0, 1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가 1보다 작으면은 봉이 두 개가 돼요. 쌍봉 분포가 되고 그러니까 바이모달 분포가 되고 우리 알파하고 베타가 1보다 크면은 이제 단봉 분포 유니모달이 되고 그다음에 알파하고 베타가 1보다 크면서 알파하고 베타가 같으면은 단봉 그러니까 유니모달이면서 대칭인 시메트릭한 분포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시메트릭하냐? 우리가 2분의 1에서 시메트릭하다. 2분의 1에서 평균과 중간값을 다 갖는다. 이런 베타 분포의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음, 이제 컨주게이시를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혈내 분포라는 게 직관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우리 사실 베르누이 분포하고 바이노미얼 분포하고 베타 분포는 서로 다 비례 관계에 있어요. 서로 비례 관계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제 컨주게이시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첫 번째 예시 이제 베타 바이노미얼 컨주게이시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우리가 결국에 혈내 분포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가정을 하고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구했을 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빠르게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주게이시라는 거를 이 성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프라이어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프라이어는 우리가 베타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n번 동전을 던졌을 때 뮤의 확률로 앞면이 나올 때 그때 그 뮤가 베타, 알파, 베타를 따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x가 바이노미얼 n 뮤를 따를 때 뮤는 베타, 알파, 베타를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대해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건데 그 포스테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프라이어에 대한 가정을 우리가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얘잖아요. 포스테리어는 궁금한 게 얘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헤드를 H번 관측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N번 시도한 거고 알파하고 베타도 파라미터로 같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포스테리어인데 포스테리어는 결국에 우리가 아까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포스테리어는 라이클리후드하고 라이클리후드하고 프라이어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성질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바이노미얼은 어떻게 비례하냐면은 바이노미얼은 이제 뮤의 확률로 H번 성공하고 1-뮤의 확률로 N-H번 실패하고 그다음에 프라이어는 뮤의 알파-1, 1-뮤의 베타-1과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결국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묶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다시 뭐에 비례하냐? 결국에 베타 H 플러스 알파 그리고 N-H 빼기 베타 아니 플러스 베타죠. 이거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냐? 아, 우리 베타 바이노미얼 컨주게이시가 뭐냐면은 우리가 x라는 우리가 관측값이 있고 그 관측값의 파라미터에 대한 가정을 뮤라고 했을 때 그때 사후적인 분포를 추정을 할 거고 그때 그 사전 분포를 베타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후 분포도 베타를 따르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우리 베르노일리 컨주게이시, 베타 베르노이 컨주게이시 라는 거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게 사분포는 이제 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왜 됐다. 파라미 세타를 따른다고 세타가 따른다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인데 우리가 성공 확률이 세타인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 세타 알파 베타를 프라이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베타 프라이어로 가져가면은 얘는 여기에 비례하겠죠. 비례하는 거니까 우리 얘네들이 곱해서 우리 결국 얘네들이 곱해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주면은 비례하는 거죠. 곱해서 포스테리어 구해주면은 이거는 결국 이거에 비례하고 얘는 결국에 x의 플러스 알파 빼기 1 아니면 뭐 책에는 반대로 나와 있는데 알파 플러스 x 빼기 1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세타의 1 마이너스 세타의 베타 더하기 1 마이너스 x 빼기 1이니까 얘는 결국 베타 포스테리어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주게이식을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리 이거 이제 사후적인 추정을 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 되게 중요한데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보면은 되게 어렵게 그러니까 설명은 최대한 쉽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그냥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예시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은 우리
sufficient statistic. sufficient statistic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띠어럼이 있어요, 먼저. 띠어럼 이름이 뭐냐면은 피셔 네이만 띠어럼이라는 게 있는데 피셔 네이만 띠어럼이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PDF가 이거 이제 PDF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베리어블을 x로 가지고 파라미터를 세타로 가지는 PDF라고 했죠,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은 세타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세타에 의존하면서 그게 x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 hx는 세타의 독립적인 부분이죠. 인디펜던트 오브 세타. hx는 세타의 독립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이 G라는 친구가 세타에 대한 모든 덴시티를 다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모든 디펜던스를 다 캡처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 소문자 px라고 표현된 친구,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의존적인 부분에서 x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px를 sufficient statistic이라고 한다. sufficient. 이게 피셔 네이만 띠어럼입니다. 충분 통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PDF 자체에 세타가 없으면은 그냥 그 낸시 그 x에 대한 어떤 함수도 sufficient statistic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뭐냐면은 sufficient statistic px가 있을 때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우리가 이것도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파라미터에 디펜던트 하지 않는 부분을 밖으로 다 빼고 이제 이 g 부분이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지수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미터와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의 이너 프로덕트 하고 이제 그 나머지 어딘가의 부분 그리고 이제 얘는 sufficient statistic일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모든 probability distribution을 exponential family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이 sufficient statistic은 피셔 네이만 티어럼에 의해서 구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모양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가우시안을 익스포넨셜 패밀리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뮤하고 시그마 제곱을 파라미터로 가지는 유니베리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우리가 서피션트 스태티스틱의 벡터는 우리가 x와 x 제곱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 probability density가 결국에는 이런 모양에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위로 올라가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 지났 지났나? 여기 있구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probability density가 이거 전개하면은 x에도 비례하고 x 제곱에도 비례하는데 그 비례하는 부분이 시그마하고 뮤에 걸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x하고 x제곱이 sufficient statistic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타를 시그마 제곱분의 뮤 그리고 1 마이너스 아닌가 뭐라 그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아까 봤듯이 probability density가 어떻게 비례를 하냐면은 exponential 시그마 제곱분의 뮤 x 빼기 2 시그마 제곱분의 x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건 아까 올라가서 봤던 이제 극정기분포의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x하고 x제곱이 뮤하고 시그마 제곱이라는 파라미터에 걸려 있다. 그래서 x하고 x제곱이 sufficient statistic이다. 그리고 x하고 x제곱은 sufficient statistic을 이루는 벡터의 구성 요소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보면은 우리 베르누이 분포도 익스포넨셜 패밀리인데 왜냐면은 우리 베르누이 분포도 익스포넨셜 패밀리인데 우리 그냥 간단하게 써볼까요? 뮤를 파라미터로 가진다고 했을 때 뮤의 확률로 성공, 1-뮤 확률로 실패. 그러면은 우리 x는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죠. 집합기호로 써야지. 네.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결국에 자 지수 함수로 퉁쳐버리면은 x가 그대로 있고 u가 위로 올라가겠죠? 이거 우리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 다시 우리 지수 함수로 퉁쳐버리면은 위에 있는 게 그대로 있고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 어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로그 마이너스 x에 걸려 있는 게 1 마이너스 뮤니까 우리가 x를 앞으로 빼면은 u가 분자에 있고 1 마이너스 뮤가 분모에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로그 1 마이너스 뮤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 보니까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 모든 부분이 다 뮤에 걸려 있네. 그냥 다 뮤에 걸려 있어 갖고 뮤에 걸려 있어 갖고 우리가 hx는 그냥 1이라고 써주면 되겠어. hx는 1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시를 표현한 부분 중에서 x랑 붙어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니까 x랑 붙어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니까 우리가 결국에 세타는 로그 1-뮤의 뮤분의 u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를 얘라고 하고 파이 x를 그냥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주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도 결국에 파라미터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세타가 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는 결국에 우리가 얘의 역함수를 통해서 역함수를 구해갖고 역함수 구하면은 뮤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로그 1-뮤 우리가 세타하고 뮤하고 1대1 관계라서 우리가 그냥 얘는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세타가
U의 디펜던트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1대1 매핑으로 세타로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되는구나. 1대1 매핑으로 우리가 원하는 꼴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익스포넨셜 패밀리였고, 우리가 보너스로 이제 모든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이제 컨주게이트한 프라이어를 가지는데, 그러니까 켤레 켤레 사전 분포를 가지는데, 이제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이렇게 생겼다 했죠. 이렇게 생겼다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라이클리후드인 거고, 이제 프라이어는 결국 우리가 세타를 베리어블로 가지는 친구라고 했죠. 위에서 올라가 보면은 프라이어가 세타를 베리어블로 가지는 친구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걸리는 파라미터를 감마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h 함수가 있을 거고, 걔는 이제 x가 아니라 세타에 대해서 걸려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정의에 의해서 감마가 여기 걸려 있으면서, 그때 여기 있는 세타하고 마이너스 a 세타를 가져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좀 더 컴팩트한 모양대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마이너스 a 세타, 이제 덴시티를 맞춰주기 위한 상수를 이제 새롭게 감마에 대해서 작성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공식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하고 인버스 트랜스폼 딱 한 파트 남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우리 듣고 나갈 사람은 듣고 나가고, 우리 4시 됐으니까 이제 다음 일정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통계 파트를 끝낼 텐데, 우리 이제 4시 됐으니까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갖고 우리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그러니까 변수 변환, 확률 분포끼리 변환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u라는 함수가 있을 때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u라는 함수에 대해서,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u 함수니까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u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매핑이 되는데, 그때 매핑이 돼서 나오는 친구를 y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x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x를 바꾸고 싶은 건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바꾸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CDF를 구해줍니다. y의 CDF를 구해서 우리가 얘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CDF를 미분해서 PDF를 구해줍니다. 이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인데,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감이 안 오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덴시티가 fx는 3x 제곱이라는 덴시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y라는 분포가 x에 대한 함수인데, 그 함수가 x 제곱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CDF를 구한다는 거예요. CDF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얘를 구하는데, 얘는 결국에 y 대신에 x제곱 넣으면은, y 대신에 x제곱 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에
x에 대한 CDF에 y의 2분의 1제곱을 집어넣은 것과 똑같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뭐냐? 이제 얘 범위를 안 적었구나. 얘 범위가 0부터 1까지라고 했을 때 우리 CDF는 0부터 y의 2분의 1제곱까지 적분을 해서 구해주면은 결국에는 y의 2분의 3제곱이 된다. 그리고 y의 범위도 0부터 1까지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CDF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x에서 y로 바꾼 PDF는 CDF를 한번 미분해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x라는 확률 분포가 이미 주어져 있을 때 x 제곱에 대한 분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그냥 x에다가 x 제곱 넣는다고 해서 분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분포는 이제 완전한 함수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랜덤성을 가지는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우리가 x에다가 x제곱 넣어갖고 그냥 여기다 제곱 대신에 4제곱 짜잔 해갖고 이렇게 분포가 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이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수를 바꿔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공식화할 수 있어요. 이거를 공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u에 대한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fy는 이제 fx에 대한 PDF에 이제 y에 대한 역함수를 넣어주고 거기서 도함수의 절대값을 집어넣어 준 게 체인지 오브 그러니까 역함수의 절대값을 넣어준 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의 공식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 과정을 하나로 합치면은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하나로 합치면은 밑에 있는 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꼭 x하고 y가 1변수 함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x하고 y가 다변수 함수. 만약에 x하고 y가 벡터면 어떡하게? 벡터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의 도함수 대신에 우리가 이제 멀티베리어트 케이스에서는 역함수의 도함수 대신에 디터미넌트를 써줍니다. 근데 이게 뭐냐? 결국에 우리가 벡터에서 벡터로 매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디터미넌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마지막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이것만 하고 끝낼 건데 독화분의 진도를 다 나갔다고 남기고 싶어갖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x1하고 x2를 가지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이거 사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멀티베리어트 버전이거든요.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대충 이제 감이 올 거예요. 분포를 여러 번 공부하다 보면은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공식을 통해서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음, 우리가 여기가 x니까 y는 ax로 바꾸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때 a는 이렇게 생긴 a에 대해서 그러니까 2x2여야겠죠? 여기가 2차원이니까 y는 ax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위에 있는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공식에 넣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얘가 인버터블 하다고 했을 때 x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F의 A 마이너스 A의 인버스의 Y는 우리가 위에다가 그대로 집어 넣으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A의 인버스의 곱하기 Y의 트랜스포즈 하면은 트랜스포즈 뒤에 있는 게 먼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야겠죠?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과정은 우리가 이거를 미분하는 거. 근데 얘 미분하면은 우리 이거라는 거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디터미넌트 우리 A의 디터미넌트가 AD-BC니까 우리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녹강에서 했었나? 저번 시간에 했었나? 아무튼 AD-BC분의 1이 돼갖고 결국에 x에서 y로 바꿀 때 change of variable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2파이분의 1,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 y 트랜스포즈 a 마이너스 트랜스포즈 a 마이너스 1 y 곱하기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분의 1의 절대값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까지 해서 우리 통계 파트를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적화 이론으로 네, 다음 시간에는 최적화 이론 뒤로 나갈 거고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남아서 질문해줘도 괜찮고 아니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